안녕하세요. 이번 챕터 7에서는 프로모션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마무리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챕터 1부터 6까지 계속 달려오는 동안 프로모션 기획 전반의 요소들, 그리고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혜택 설계를 해야 하는지와 같은 프로모션 앞단에서의 설계적인 고민들, 그리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고, 프로모션이 끝나고 나서 분석의 입장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을지, 이 전반의 사이클은 한번 쭉 진행을 같이 해오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클립 1, 효과적인 프로모션 기획을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 두면 이제 이후에 프로모션 전반의 성공을 이끌어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와 관련한 역량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더 덧붙여 보려고 하고요. 이제 이후에 클립 2, 3, 4에서는 프로모션 성공과 관련한 포인트, 실패와 관련한 포인트, 그리고 실패한 프로모션을 어떠한 요소를 반영해서 성공적인 프로모션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지와 같은 예시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이번 마무리 챕터 7에서는 프로모션 기획단에서의 요소와 관련한 포인트보다도 이제 앞선 얘기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본인의 태도에 그리고 업무 상황에 가져가야 하는 프로모션의 습관과 관련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번 클립 1의 이야기는 이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태도 그리고 이런 습관을 만들어두면 좋다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팁, 노하우 같은 것들을 함께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다른 곳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라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 이번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튜브, SNS 채널, 푸시 알림, 굉장히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광고 채널이 존재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서 푸시 알림과 같은 부분을 이제 예시에 넣어둔 이유는 텍스트라는 차원에서 고객에게 후킹을 시키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 차원에서 진행되는 광고 영역이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의 동종 업계 혹은 동종 서비스, 상품군의 앱 서비스들을 설치를 해놓으신다면 푸시 알림 같은 것들도 굳이 이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오프 해두시는 것보다는 다른 동종 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며 어떤 타겟들에게 본인들의 어떤 밸류를,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텍스트를 한 문장 안으로 작성을 해서 날리고 있는지와 같은 부분들은 푸시에서도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프로모션 기획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설계를 하실 때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그리고 유튜브나 SNS 채널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포털 사이트나 네트워크 광고, 앱 서비스를 쓰실 때 뜨는 배너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스크롤을 내리다가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되는 지면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배너 영역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배너들이 있구나, 이런 상품에서는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구나 와 같이 한번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평소에도 습관처럼 조금만 더 눈여겨보신다면 본인의 프로모션을 세팅을 하실 때 그걸 차용해서 베껴서 작성을 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봤었던 수많은 다양한 광고 차원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좋았지, 이런 설계가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와 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워낙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꾸준히 조금만 더 광고들을 눈여겨보시면 그것들을 프로모션을 아이디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간단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이제 그리고 프로모션을 하는 마케터라면 A/B 테스트부터 그리고 이제 숫자, 데이터 이런 것들과 친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차원에서 반드시 실험과 숫자, 데이터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은 꼭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프로모션 마케터인데 굳이 나에게 데이터 분석이나 숫자 그리고 A/B를 비교하는 그런 논리적인 습관이 반드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상 지금 당장의 프로모션이 크리에이티브만을 요구하거나 이제 단기적인 매출 상승만을 요구하는 이제 결국 A/B 실험이 필요 없는 프로모션이라고 할지라도 이 프로모션이 루틴화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프로모션의 혜택 설계가 디벨롭 되어야 하거나 혹은 타겟의 방향성 자체를 결정해야 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평소에도 프로모션의 결과를 분석하고 혹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향성 혹은 이제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두고 그에 맞는 반응을 비교 분석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꼭 진행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 뭐 이런 실험 같은 것들을 떠나서도 결국에는 본인이 검증하고자 한 가설이 실질적인 가설 검증 차원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가지고 오는 인사이트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패를 통해 인사이트를 쌓고 그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다음 프로모션에 반영하는 것까지 항상 이런 데이터와 실험, 분석,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반영해보는 것, 이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마케터는 사실 사전의 협업부터 혜택 설계와 같은 숫자적인 부분, 예측, 그리고 기획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인 요소들을 통일하고 그러한 요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뭔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미리 사전에 체크해서 그것들을 대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분석하는 것까지 여기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A부터 G까지 모두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사람 자체가 내가 1부터 10까지 다 잘해야 돼 라는 부담감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런 마음가짐만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프로모션 전반을 기획하시고 관리하시고 마지막 분석까지 진행하시는데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다양한 광고의 레퍼런스들을 많이 봐라. 그리고 프로모션을 한 사람이라면 A부터 G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의 모든 습관 같은 것들을 다 떠나서 결국에는 프로모션에서는 정답이 없다. 라는 것 한 가지만 충분히 머릿속에 넣고 가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로모션에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혜택 설계에 있어서도 충분한 아이데이션을 해볼 수 있고 그 설계된 혜택을 가지고도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컨셉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작성을 해둔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최대한 평소에도 뭐 이런저런 전시나 아니면 다양한 디자인과 같은 뭐 서적도 좋고 본인이 좋아하는 이미지 레퍼런스 같은 것들 좋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쌓아두신다면 결국에는 컨셉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정하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디자인 지식과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디자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직무는 아니지만 디자인 지식이 있다면 컨셉을 정할 때에도 그 컨셉에 알맞은 톤 앤 매너를 설정할 때에도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 요청 드릴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크리에이티브와 관련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요즘 뜨는 트렌드와도 지속적으로 결을 맞춰가면서 10대 타겟에게는 어떤 것들이 요즘 유행할까? 20대, 30대 혹은 40대 타겟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코어 타겟에게는 어떤 트렌드가 뜨고 있을까와 같은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것만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크리에이티브와 관련한 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머릿속에 다양한 유행과 관련한 그리고 이제 디자인과 관련한 부분들이 떠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국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를 구성하고 기획하는 것도 프로모션 기획자가 가져야 하는 역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예쁜 거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된 거는 별로 나와는 거리가 먼 쪽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이번 강의를 한번 터닝포인트 삼아서 트렌드와도 디자인과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분석과 같은 부분들과도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효과적인 프로모션을 위한 습관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려봤고요. 사실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이 만들어 가시는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이외에도 앞선 프로모션, 프로세스, 다양한 요소들을 쌓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지 차원에서 평소에도 고민을 꾸준히 해보신다면 더 다양한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클립 2에서는 프로모션 기획에 위닝 포인트? 결국에는 지금 클립 1에서는 습관과 관련한, 이제 마음가짐과 관련한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클립 2에서는 업무 역량과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포인트 삼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짧지만 이번 클립 1 효과적인 프로모션 기획을 위한 습관 만들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클립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클립 2에서는 프로모션 기획,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업무 역량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위닝 포인트와 관련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요. 이제 프로모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그 프로모션 기획자가 어떤 업무 태도와 업무 습관, 그리고 업무 사이클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도 중요한 이제 성공과 실패의 기로가 나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선 클립 1에서 프로모션 기획자, 프로모션 마케터가 가져야 하는 습관과 관련한 부분의 팁을 드렸다면 지금 클립 2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더 성공적인 프로모션의 업무적인 부분을 디테일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프로모션의 흐름이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신규 유입부터 브랜드 충성도를 가지게 되는 마지막 동그라미까지 고객이 거치게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성공적인 프로모션이란 결국 이렇게 처음 모인 신규 유입된 고객이 구매 전환이라고 하는 이제 실질적인 프로모션의 목표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전환된 고객이 앱 서비스의 예시로 들면 쭉 서비스에 남아서 꾸준한 잔존을 이뤄내고 그렇게 잔존된 고객들이 마지막에 이제 브랜드 충성도라고 하는 로열티를 가지게 되는 것까지가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되 이제 마지막에 브랜드 충성도를 가진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확산시키고 혹은 이것저것 긍정적인 바이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모아진 고객들의 뭔가의 액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신규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것까지 이렇게 점점 서비스가 커지고 신규 유입이 커짐에 따라서 확대되는 흐름이 가장 성공적인 흐름 중에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밑에 작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신규 유입 단에서의 터치포인트 그리고 전환 단에서의 이런 터치포인트 퍼널, 그리고 리텐션 단에서의 퍼널, 그리고 마지막 로열티 단에서의 퍼널도 각각 여러 가지로 쪼개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유입된 고객이 바로 구매 전환이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우리 메인 페이지 혹은 프로모션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고 서비스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제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보여주느냐 그 상품을 딱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회원가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회원가입이라는 창을 띄워서 보여주느냐와 같이 신규 유입한 고객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퍼널들을 많이 쪼개서 액션 아이템을 구성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 전환은 당연히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데 이 전환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프로모션 자체의 목적이자 목표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매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프로모션, 다양한 가격 혜택 같은 것들은 충분히 고민이 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리텐션이나 로열티 같은 부분도 함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짚어보자면 구매로 전환된 고객들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고객들이 단기적으로 단발적인 구매만 발생시키고 다시 나간다면 결국 서비스 전반의 규모 자체를 키우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프로모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 기획자분들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좋을 부분은 단순히 프로모션에서 구매 전환을 이끌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매 전환 이후에 그렇게 전환된 고객들을 다시 한번 복귀시킬 수 있을지 꾸준한 리텐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와 같이 고객의 잔존과 관련한 부분도 추가적인 액션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의 프로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전환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재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가 혜택 프로모션을 이제 이후에 설계를 해보신다든지, 전환된 고객들 중에서도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이탈한 고객들, 그들의 세그먼트만을 대상으로 타겟할 수 있는 메시징으로 프로모션을 해보신다든지, 이제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킨 이후에 굉장히 세그먼트 혹은 메시지를 쪼개서 진행해보실 수 있는 액션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텐션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이제 과제로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이런 프로모션 전반에서 신규 유입 전환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브랜드 그리고 제품 자체의 규모를 키워 나가시는 데에도 기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더 큰 보람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제 브랜드 충성도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리텐션이 이어지고 있는 고객 세그먼트 군에게 꾸준한 넛지와 브랜드와 관련한 소식 혹은 친근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제 브랜딩 차원에서도 단순 프로모션이 아닌 부분에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프로모션 마케팅보다도 이제 브랜딩과 관련한 다양한 액션들이 유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공적인 프로모션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브랜드 충성도와 관련한 부분은 서브로 말씀을 드리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객의 터치포인트마다 이제 각각 보여지는 신규 고객이냐, 구매 전환 고객이냐, 혹은 재구매된 고객이냐, 휴면 고객이냐 같은 각각 고객군의 터치포인트, 이제 고객이 만나게 되는 페이지 퍼널마다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액션 아이템으로 하여금 브랜드 충성도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충성도가 생긴 고객들이 자발적인 혹은 이제 만들어주는 브랜딩의 이미지로 다른 외부에 있는 고객들이 신규로 유입이 되는 것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 성공적인 프로모션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체크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예시로 작성되어 있는 이제 첫 번째 표, 그리고 두 번째 타임라인과 같은 부분들은 예전이기는 하지만 제가 직접 작성했던 폼의 틀을 한번 가져와서 차용해 본 부분이에요. 어떤 포맷도 방법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예시와 같이 이렇게도 분류가 될 수 있구나, 이러한 타임라인으로도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구성해 볼 수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열어놓고 고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템플릿으로 결국 이제 표로 만들든 밑에 있는 타임라인 형태로 간트 차트 형태로 만드시든 어떻게든 템플릿화해서 내가 보기 좋게끔 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플러스 나뿐만 아니라 남들이 이 체크리스트를 봤을 때에도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진행 중이며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보여질 수 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체크리스트를 두고 기획을 하는 과정이 훨씬 더 구멍을 만들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시로 둔 건 첫 번째 표를 보시면 런칭 프로모션 준비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썼던 표 중에 하나지만 조금 이제 워딩 같은 것들은 검수를 한번 해서 범용적인 내용으로 수정을 한번 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결과물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 그걸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하고 예상 소요 일정은 어떠하냐. 그래서 여기 하나 빠져있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프로세스 각각의 그 진행 상황들 중에서 내가 이걸 언제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준비 일정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예상 소요 일정이랑 이제 릴리즈 진행 일정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결국에는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정을 확인하면서 그 일정에 알맞게끔 내가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양한 마케팅팀, 기획팀, 디자인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협업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 협업을 언제 요청드려야 하고 그 요청드리기 위한 준비물, 그리고 그것이 소요되기까지의 과정은 얼마나 걸리는지, 일정을 얼마나 촘촘하게 짜냐에 따라서 조금 더 변수를 만들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당연히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닝 포인트, 성공 방정식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위닝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는 건 불가능하고 그것을 결국 나만의 성공 방정식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로데이터라고 하는 결국 이제 목표치 달성률을 분석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구매 건수가 700건이 찍혔어. 그리고 매출 신장은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라고 하는 700건, 3천만 원 이러한 단순한 숫자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것을 어떠한 인사이트로 바꿀 수 있는지 치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모든 데이터는 정제된 인사이트로 아카이브 하세요 라고 작성을 해뒀는데 제가 쓰는 단어들에서 영어가 많다 보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모든 데이터는 정제되어 있는 문장 하나의 문장형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문장형으로 저장해준다 라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시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로데이터 단순히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와 그 데일리 액티브 유저 중에서 신규 유입 유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만 본다면 10,000명이 들어왔고 이날은 7,000명이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숫자로밖에 확인해 볼 수 없어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도 그때그때 다 다른 해석과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한 시간적인 리소스도 들어갈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 블랙 포인트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프로모션 진행 시점마다 신규 유저와 기존 유저의 비중은 4대6으로 신규 유입 목적의 프로모션 쿠폰율은 20%부터 반응한다 라고 작성을 해뒀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프가 단순히 DAU 대비해서 신규 유입 유저가 이렇게 맞네 적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번 더 정리된 숫자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프로모션 전반에 레퍼런스가 있다면 레퍼런스 결과를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것.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블렛에서 그래서 이제 빨간 그래프가 튀어오르는 주기의 평균이 7일에서 10일 혹은 7일에서 14일이었기 때문에 프로모션의 주기, 이제 진행 기간으로 가져가야 하는 건 11일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정제된 인사이트로 이제 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흐름에서 앞으로의 프로모션에는 어떤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라는 차원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10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답을 도출한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과정에서도 다음 프로모션에는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놓쳤던 포인트가 이전의 레퍼런서들을 함께 이어붙여 보니 이런 흐름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트렌드에서도 비슷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또한 이제 세 번째처럼 신규 유입의 이런 빨간색 그래프의 추이를 보니 빨간색 그래프가 툭툭 튀어오를 때마다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신규 유입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던 그래프들이 보이죠. 여기 중간 혹은 그 이후에 신규 유저에게 워킹하지 않는 프로모션 주제 혹은 타입 이러한 메시징들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결론까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예시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단순히 DAU와 신규 유입 유저의 비중이지만 이 밑에 있는 블랙 포인트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프로모션의 주기라든지 신규 유저는 이런 것에 반응하지 않네 라고 하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로데이터를 놓고 이번에 목표 달성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하신다면 프로모션의 트렌드를 쭉 이어보는 흐름도 괜찮고 프로모션 각각의 이런 로데이터 자체를 두고 여러 서브 지표, 메인 지표를 이것저것 합쳐보면서 묶어보면서 분석을 해보시는 방향도 괜찮고 결국 다음 프로모션의 기획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나만의 인사이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무 습관과 관련해서도 나만의 습관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프로모션이 어느 정도 여러 번 진행되거나 혹은 처음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선 챕터 1부터 6까지의 내용들을 기억하신다면 프로모션 루틴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 루틴을 기억을 해두고 앞서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그리고 로데이터를 쌓아나가고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흐름 순으로 차분하게 찬찬히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큰 포인트 자체를 놓치고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 어떤 일도 꼼꼼하게 놓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 아이디어 영역까지 이렇게 잘 묶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너무 다각형의 방면에서 고민을 하시기보다도 이제 앞선 루틴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충분히 지금 5개 이런 좋은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동료들 그리고 상사분들에게도 기억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업무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결론은 본인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업무 습관, 태도일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게끔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고 이 프로모션의 흐름을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프로모션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프로모션을 꾸준히 이제 성공시킬 수 있는데 이바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클립 2에서는 지금 업무 습관을 포함해서 성공 방정식이라든지 체크리스트라든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되짚어봐야 할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제 클립 3에서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되어 있고 조금 어긋나 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준비해 봤고요. 이제 프로모션 기획단에서의 위닝 포인트, 이제 본인이 가져가야 하는 업무 습관 같은 것들은 지금 클립 2, 이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클립 3, 이제 페인 포인트와 관련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립 3에서는 프로모션 기획, 이제 페인 포인트와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지만 나 일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루틴화된 일만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업무 습관과 이어지는 이제 클립 2, 성공 포인트와 이어지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로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만 하기. 남들이 하는 것처럼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미니멀하고 본인의 리소스를 덜 들이는 차원 그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프로모션 기획에 있어서는 아마 프로모션을 한 번 하고 끝나는 마케터분들, MD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프로모션을 한 번 진행한 이후에 그 다음 프로모션, 그 다다음 프로모션, 꾸준한 프로모션들이 이어질 텐데 결국 내가 했던 것처럼 남들이 하는 것처럼만 꾸준히 진행을 한다면 프로모션이 일원화되고 이제 바뀌지 않는 흐름에서 결국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한 루틴에 매몰될 수 있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결론을 지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예시로 들면 제가 있었던 앱 서비스 이제 하나에서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 결국 이제 그 프로모션이 너무도 루틴화된 같은 가격을 제공하는 하지만 이제 마케터에게는 불행하게도 같은 가격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모여지는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객들로 하여금 효율이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루틴화되어 있었다. 이제 남들이 하는 것처럼만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굳이 하지 못했었어요. 이제 다만 여기서 인사이트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되돌아봤을 때 참여자 수는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프로모션 기획 루틴이 너무도 획일화되어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제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매번 진행했던 프로모션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모션 혜택의 스킴이나 이런 컨셉의 다각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내가 진행했던 회사의 프로젝트들이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 않는 임팩트가 없는 것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제가 회사에서 진행했었던 포트폴리오를 되돌아봤을 때에도 아쉬움이 많이 들었다라는 차원에서 본인의 타임라인을 잡아서 내가 너무 획일화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페인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한 영역일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성공 포인트, 이 트렌드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트렌드 정보를 학습하고 어떤 타겟에게 어떤 메시지가 워킹하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차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당 메시지를 가져왔고요. 이제 남들이 했던 것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이런 패러디의 차원에서 흥미를 자아낼 수 있다라면 충분히 문제의 요소가 되지 않지만 이제 외부에서의 디자인 요소 혹은 아이디어 요소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차용하는 건 뭐 사실상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바이럴 이슈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충분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레퍼런스를 삼는 것과 구분할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 요청을 주실 때에도 본인이 혜택 설계와 아이디어를 하실 때에도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리스크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이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주니어 마케터분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진행한다라는 차원에서 본인이 혜택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컨셉을 설계하거나 페이지 기획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 역량 100%만으로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받고 논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근거,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이제 수치적인 근거만 명확히 있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진행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목적 의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달성 목표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일단 기획부터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표치가 없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기획을 하더라도 이 콘텐츠가 어떤 타겟에게 어떤 트래픽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어떤 구매 전환을 얼만큼을 데려올 수 있을지 같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결국 프로모션의 성패자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희미해진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실 것 그리고 일단 진행한다. 결국 목표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지 않는 것 그리고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액션 아이템을 진행해보실 수 있다라고 이제 프로모션 진행과 관련한 설명을 드린 챕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프로모션 진행 이후에도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꾸준히 이 콘텐츠를 디벨롭하거나 광고 채널을 디벨롭하거나 여러 가지 지면 확보를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액션 아이템을 진행해보는 것 이것까지도 이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분석이라는 프로모션 챕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제 성공한 프로모션이라고 할지라도 회고는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성공적인 프로모션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프로세스 혹은 내가 업무를 제대로 챙겼나 하는 부분에서의 생각을 해보면 뭐 일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남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너무 모두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랬다면 좋았을 걸 이라는 포인트는 이제 그 프로모션을 기획한 매니징한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상 수치적인 부분에서 달성률이 높았던 프로모션일 뿐이지 결국 이제 본인이 진행했던 프로세스 기획 전반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포인트가 하나라도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프로모션의 개선으로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고 차원에서 한번 그 프로모션이 끝난 직후에 데이터 정리뿐만 아니라 스스로 되돌아보시는 과정을 한번 가지시는 걸 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결국 비슷한 맥락에서 업무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프로세스와 같은 얘기들을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혜택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더 프로모션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액션 아이템을 진행해보고 마지막을 분석하는 것까지 이 전반의 루틴을 끌고 가는 것은 나 자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남들이 하는 것처럼 뭐 혹은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
회고도 없이 지나가는 이런 식의 프로세스는 진행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면 잘 성공적으로 이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계시는 만큼 이후에 클립 4에서는 실패했던 프로모션 어떠한 요소들을 추가해서 성공으로 이끌어 볼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예시를 한번 설명드리는 부분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클립 3까지는 이제 본인이 가져야 하는 태도들, 습관들, 그리고 마음가짐들, 그리고 이런 흐름들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클립 3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클립 4 실패해서 성공으로 프로모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페인 포인트를 바꾸어 보는 케이스 스터디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3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클립 4에서는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제 프로모션의 페인 포인트들을 확인해보고 그 페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지 성공적인 흐름으로 바꾸어보는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앞선 챕터 6 케이스 스터디들을 다양하게 같이 얘기해보는 챕터에서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모션 경험 중 배드 케이스로 소개해드렸던 아래에 있는 이제 만우절 프로모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소개했던 실패 경험에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을 덧대었을 때 좋은 흐름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지를 같이 얘기해보고자 챕터 6에서 말씀드렸던 케이스 스터디, 제 경험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이 당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만우절 상황을 이용해보자, 시즈널 이슈를 이용해보자라고 하는 프로모션의 미션이 있었고 그 미션이 D-3일에 떨어졌다라는 것, 타임라인의 촉박함과는 별개로 이제 목표치에 대한 명확한 뚜렷한 설계 없이 우선 SNS 채널에 만우절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을 기획을 했다라는 첫 번째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페이크로 신규 기능이 출시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포스팅을 업로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떠한 반응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소개를 드려본 적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좋은 흐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같이 뒤에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앞서서 클립 3, 클립 2 이제 성공 방정식과 실패 방정식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스스로의 태도, 스스로의 프로세스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만의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인사이트를 무기 삼는 것도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른 주제의 프로모션으로 설득을 해본다라는 1차적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번 보고 계시는 장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서서 예산도 없었고 날짜도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컨텐츠를 기획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만우절이라는 시즈널 이슈는 명확하게 있었지만 타겟에 대한 분석도, 그래서 이제 타겟이 어떤 것을 고민하고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니즈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차라리 지난 인사이트가 잘 쌓여 있었다면 이런 프로모션의 레퍼런스를 꾸준히 잘 쌓아오고 이런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캐주얼한 메시지로 혜택 없이 예산 없이 나갔던 저번 프로모션 수치를 보니 변화가 아예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치를 보시면 일반적인 이런 트렌드와도 비교해도 전혀 어떠한 트래픽도 이끌어낼 수 없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 주신 만우절 이슈와 같은 부분도 어떤 목표로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짚어드릴 수 있겠죠. 이런 트래픽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라면 쿠폰 설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한 다음 이제 제가 예산을 만들어서 예측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 다음 시즈널 이슈, 이제 시즈널 이슈를 고려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하심을 함께 상정해서 5월에 어버이날 이슈를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가 가능한, 더불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달성 수치 혹은 이제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두 번째, 더욱 목적이 명확한
다른 프로모션을 진행하자라는 차원에서 설득과 제안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프로모션 하지 않을래요? 다음에 할래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내가 모아둔 무기, 지난 프로모션들의 인사이트 혹은 평소에 봐왔던 데이터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는 프로모션이 얼마나 효과가 없을 것이며 다른 프로모션으로 진행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사이트, 성공 방정식을 본인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다른 주제로의 프로모션으로 설득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건 오히려 저의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변명을 덧붙여보자면 저는 당시에 주니어 마케터로서 이런 인사이트를 차분히 아카이빙 해놔야지 라는 생각 자체를 해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프로모션을 설득하고 다른 프로모션으로 제안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도 일단 프로모션이 나에게 미션이 내려왔으니 목표도 모르겠지만 시간도 없지만 일단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주니어 마케터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인사이트를 평소에도 쌓아놓으시고 본인의 무기로 활용을 하시는 게 얼마나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리고 프로모션을 실패하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충분히 지금 장표로도 납득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만우절 이슈를 활용해서 반드시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된다 라는 미션이 확고할 경우 지금 무조건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좋은 흐름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진행하지 않고 다음에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설득을 다시 한번 진행해본다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그대로 진행을 하되 어떻게 진행 자체에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스스로 목적을 명확히 했더라면 이라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이제 타깃이 흥미를 느낄 컨텐츠를 기획했다면 어떻게 보면 아무런 반응도, 감동도, 재미도 없었던 프로모션을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차원에서 이제 만우절이라는 시즈널 이슈와 고객에서의 분석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타겟 분석 그리고 서비스 분석과 같은 사전 분석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함께 나눴기 때문에 매일 확인하고 있는 모니터링 추이 그리고 이제 고객 연령대와 같이 타겟 데이터, 내부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겠죠. 이제 매일 확인하고 있는 추이와 고객 연령으로 보니 충성 고객은 10대가 많고 그러면 이제 10대 트렌드를 조금 더 살펴볼까? 라고 이제 바라보니 브랜딩 자체의 목적을 가져야겠다. 목적이 다시 한번 잡힐 수 있었어요. 목적 자체 없이 만우절 이슈로 뭘 해봐? 라는 미션이 내려왔었죠. 이런 차원에서는 목적도 목표도 다시 한번 잡아야 하는 흐름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목적은 친근감 있게 다가가자. 그리고 이제 바이럴이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수치도 메인 지표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서브 지표를 서비스 쿼리량, 검색량으로 잡고 콘텐츠가 올라가고 나서 그 전후로 우리 서비스와 관련한, 우리 상품이 관련한 검색량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트렌드 변화를 서브 지표로 잡았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충성 고객 10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10대 트렌드와 관련한 콘텐츠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좋아요 수치라든지 공유를 조금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콘텐츠 기획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배드 케이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잡았던 포스팅과 관련한 기획은 고객, 타겟이 전혀 관심이 없는 앱 서비스의 신규 기능 출시와 관련한 포스팅이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는 이러한 신규 기능을 출시했다라고 거짓말, 장난을 치는 것이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죠. 마찬가지로 10대들이 관심 있을 수 있는 10대 트렌드와 관련한 뭔가 페이커 기능을 기획했다면 앞선 배드케이스처럼 아주 반응이 없고 아주 처참한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바이럴이 잘 될 수 있는 소재로 애초에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바이럴 지표를 수치 지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제 메인 지표의 달성 목표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테고요. 당시에는 온드 채널에 올라가는 업로드 일정만 고민을 했지 그 업로드 되는 채널에서
어떤 수치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검색 쿼리량에 대한 서브 지표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가와 같이 수치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기대 효과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응이 없네를 관점으로 이제 실패했다라는 프로모션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결국 수치적인 부분이 있어야 이 프로모션의 성패가 더욱 깔끔하게 분석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고객 분석. 평소에 해온 것이 있었다면 더더군다나 이제 나만의 성공 방정식으로 더 빠른 기획이 될 수 있었겠고요. 이제 평소에 해온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고객 분석과 같은 인사이트를 토대로 타겟이 원하는 명확한 콘텐츠 기획,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명확한 목표 수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통해서 프로모션의 성패가 조금 더 깔끔하게 분석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배드 케이스, 제가 주니어 마케터 때 가졌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다시 그것을 되돌아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좋은 흐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을 되돌아보는 회고의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도 다시 한번 회고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공 방정식을 내가 스스로 설정했었다면,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전반의 흐름의 주요한 포인트, 고려 사항들을 미리 알고 대비를 했었다면 조금 더 좋은 프로모션, 혹은 아쉬운 프로모션을 만들지 않는 차원에서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신 이제 주니어 마케터 분들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 결국 이제 지금 배드 케이스를 굿 케이스로 한번 바꿔보는 흐름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설계 그리고 프로세스의 방향에 있어서도 조금 더 뾰족하게 고민해볼 만한 포인트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본인의 업무의 방향에 넣고도 반영해보실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걸 잘 차용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케이스 스터디, 배드 케이스를 좋은 흐름으로 바꿔본다면 어땠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챕터 7, 프로모션 기획 역량을 더 업시키기 위한 지금 전반적인 성공 포인트, 이제 페인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예시까지 말씀드리는 챕터 7의 내용들은 전부 마무리를 여기서 해보고요. 지금 챕터 1부터 챕터 7까지 프로모션 기획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분석, 그리고 사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모션을 혜택을 설계하고 이제 기획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모션 요소들, 진행 상황들, 그리고 액션 아이템, 그 이후의 분석, 마지막 이런 케이스 스터디들 예시까지 1부터 7까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파트 2는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저는 파트 4에서 이제 완전한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한 상품을 가지고 프로모션을 진행해본다면 어떤 흐름으로 프로모션을 해볼 수 있을까? 이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진행 이후의 분석 같은 것들을 이제 더 뾰족한 예시 흐름으로 들어서 파트 4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챕터 1부터 챕터 7까지 프로모션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주니어 마케터 분들께서는 프로모션이란 어떤 것인지, 결국 가격 전략이든 아니면 브랜딩 전략이든 이제 앱 서비스든 상품이든 결과적으로는 프로모션 전반에서 어떤 성공적인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포인트들 안에서 더 뾰족하게 내가 잘 설계할 수 있는 혜택들은 무엇이 있는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모션이 어려우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프로모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은 친근해질 수 있는, 어느 정도 루틴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프로모션을 잘 이미 진행 중이신 마케터분들, MD분들의 입장에서는 몰랐던 포인트들, 혹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였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모션과 관련한 부분은 모두 마무리 되었고요. 그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는 파트 4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